처장의 응급상담. 안녕하십니까. 권 처장의 응급상담 6번째 시간입니다. 응담 권필상 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UCB 편집국장님이신 이졸규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국방송 이후에 어떤 뜨거운 반응이 좀 있었나요? 뭐 그럭저럭 같습니다. 네, 지역 여론이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밥도 한 잔 안 주네요. 어쨌든 뭐 하고 있다 네. 라는 것 그 정도. 그렇죠. 큽니다. 그런데 바쁘다 빨리 하자. 뒤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예. 우리가 뭘 하고 있어. 소문 났어요. 예, 소문은 많이 나 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 오늘 질문이 뭐죠? 요새 이제 점점 뭐 이렇게 달궈지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협하고 그다음에 국가하고 네. 문제인데 네. 포괄수가제 의료보험 포괄수가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포괄수가제 의미하고 그게 관련된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권 처장님, 요 포괄수가제 의미가 뭔가요? 뭐 의미 이런 거 떠나서 포괄수가제가 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괄수가예요. 알아서 보고 해요. 그 총 그만 걸좀 헷갈리게. 아 정말. 왜 싸워 방송 중에? 그 시청자는 보고 해라고. 저 사정 내놓고 영어를 좀 맞춰가.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의료행위가 개별 수가제인데요. 제가 뭐 사실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 아니니까 틀리면 바로바로 알아서 잘 하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병원에 가는 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네. 근데 포괄수가제는 포괄적으로 그 병에 대해서, 그 질환에 대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거죠. 편하게 말해서 이제 감기를 생각해 보면 네. 대개 뭐 감기 걸리면 동네 의원 가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정상이 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료에 빤해요, 그죠? 빤하다는 뭐 의사들 뭐라 무시하는 거. 어쨌든 그 감기에 대해 있는 유형은 비슷. 그렇죠. 네. 진료를 어떻게 하라는 게 이제 딱 테스트에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처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 3일에 한 번 오라는 의사 있고 네. 어떤 의사는 이틀에 한 번 오라는 의사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개별 행위별 수가제니까 많이 오면 돈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말이 그죠? 그러면 물론 뭐 의사분들이 다 양심이 있어서 뭐 그러시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행위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풀풀하게 가행 진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감기는 딱 뭐 만원이면 만원, 네. 2만원, 2만원 네. 뭐 진료비가 딱 정하는 거죠. 그 행위에 의해서, 그 한 질환에 의해서. 질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그 감기 때문에 그 병원에 일주일을 갈 수도 있고 네네. 2주일을 갈 수도 있고 뭐 2주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14일을 갈 수도 있고 7일을 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7일을 가든 5일을 가든 내가 감기를 가지고 그 병원에 갔으면 그 다음 감기도 아니고 그 한 감기를 갔으면 만원이면 만원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이제 포괄, 그 모든 거 다 포괄해서 포괄 수가로 가는 것이고 그전에는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오라면 이틀에 한 번씩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면 그럼 콧물 좀 덜 나와요. 아, 그래 좀 낫네요. 약 처방해주고 우리 딸내미는 선수라서. 그럼 아니면 3일에 한 번 가든가 뭐 갈 때마다 돈을 내는 개별 수가, 네. 행위별 네. 수가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건 뭐 국가에서 주장했다면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핵심적인 게 뭐냐면 건강보험 외 건전성,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건강보험 제도가 그나마 여러 가지 사회보험 제도 중에서는 잘 돼 있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거 이제 보장성화 확대에 대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보장성화 확대하는데 가장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재정이죠. 그렇죠. 돈이 많이 네. 들죠. 근데 우리나라가 또한 과잉 진료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는데, 이거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MRI 이런 거 있죠. 전 유럽에 있는 MRI 개수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MRI 개수가 더 많다는 정말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확인을 보십시오. 하기는 근거는 응급 상담의 뭐 특정점이니까요. 뭐 전들 뭐 알겠죠. 이런 말을 제가 얼핏 우리의 들었다. 강점입니다. 그렇죠.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비싼 의료기 있죠.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가의 의료 장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근데 이건 이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잉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또 그런 거죠. 뭐냐면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 다 연세 드신 부모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보통 아프셔서 병원 갈 때 얼마 안 나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뭐 근데 엄마는 이제 그러는데 그 의사가 뭐 CT도 찍어야 된다 그러고 CT가 또 얼마 합니까? 그 초음파도 찍어야 된다 그러고 사실은 이제 가면 의사가 이거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찍어 보시달라는데 겁을 주는 거죠. 아 겁이 아니라 이제 연세 많으신 분 사실 뭐 찍어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모르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찍어 볼 수도 있는데 아 사실 이제 안 찍어봐도 되거든. 지난달에 찍었거든. 그렇죠. 별일 없었거든.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사실. 요즘 의사들이 얼마 전에 우리 엄마도 입원했는데 다 했어요 다. 아 근데 다 이걸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죠. 자식 자식 입장에. 돈을 안 해. 불안하니까요. 좀 하죠. 이거 말은 잘 못해. 왜 자식 돈 먹고 그러는 하잖아. 그래도 표정을 보면 이상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모니가 뭐 일단 기본 검사 30만 원 한 해. 그래, 맞아요. 검사 한 해 거의 맞아요. 보통 30만 원 정도 들어요. 의료보험 적용도 안 돼. 안 되죠. 그 질병이 아닐 때는 그런 거 뭐 초음파 이런 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싸요. 한 3, 40만 원 뭐 스타일 바로 깨지는 거예요 병원 가면. 사실 그거 진료해서 병에 대해서 고치는 거는 얼마 안 돼. 근데 고가의 장비 한번 돌리면 그 돈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내가 공판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래서 포괄수까지 한 이유는 금강범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전면적 시행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 몇 개 지랑 이런 게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뭐 지금 보고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게 질문 아니라서. 안에 있을 건데 예, 정부가 뭐 강행했던 이유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 보험의 재정건전성이고 이제 현재는 이제 행위별 수가제인데 행위별 수가제를 하면 그렇게 돈이 이제 진도나 이런 게 과잉될 확률이 있고 실제로 OECD 보고에 보면 우리나라가 과잉 진료가 굉장히 심한 나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저기 지금 마지막 질문. 그래서 그런 걸 줄여야 된다 이거죠. 그럼 뭐 일단 시민사회나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그럼 거꾸로 의사협회, 그러니까 일부 의사들이 이를 총파업한다고 뭐 예. 말도 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인가요? 그렇죠. 간단하게. 아니 정부는 전쟁대전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돈 적게 준다는 돈 적게 말이에요. 준다, 의사한테. 이거죠. 의사한테 돈 적게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의사는 수입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목숨 걸고 써야지요. 뭐 그래서 뭐 파악까지는 안 갈 확률이 있는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똑같은 거죠. 또 한쪽은 돈을 적게 주려고 하는 의약 분업 이후에 최대 쟁점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이제 요거 조금 하면 근데 의사 사실은 입장에서 포괄- 의사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의사 아닌데 의사 맞죠. 그쪽에서 왜? 아니 그건 나중에 주장은 의사한테 그런 물어보고. 거죠. 이렇게 하면 의료질이 떨어진다. 그렇죠. 뭐 죽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도 포괄수까지 많이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고요. 독일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보험 재정 건전성을 많이 획득했어요. 다른 나라도. 그래서 보험이 풀란 제도고 의협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뭐 좀 심한 말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협 쪽에서 회장님이 그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뭐 사람 의료질이 떨어진다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금액이 내가 좀 좋은 거 하고 싶어도 돈을 똑같이 받는데 뭐 그냥 싼 거 해버리고 말 거 아니냐. 근데 싼 거든 비싼 거든 기본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이걸 해서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결정을 하거든요. 정부랑 그 의사나 이렇게 위원회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험에 포함시킬 것인지 어떤 거 이런 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의사에게는 직업윤리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야겠죠. 그리고 또 재료 선택에 의한 거면 그건 뭐 환자가 더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비싼 재료를 쓰면서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받겠다는 건 잘못된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재료를 비싼 걸 써서 돈을 더 받는 건 그건 뭐 지금도 허용되는 것이고 포괄수까지 해서 허용이 되는 건데 그 비싼 재료를 쓰는 게 그 환자의 상태 때문에 비싼 재료를 쓰는 것인지 돈을 더 받으려고 쓰는 것인가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급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비싼 재료를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지만 돈 많고 부자기 때문에 나는 비싼 거 쓸 거야. 이거 사실 정당한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약간 다른 말일 수 있는데 길어지네. 우리 1인실 있고 특실 있고 6인실 있고 5인실 있어요. 1인실에 가는 사람, 특실 가는 사람 어떤 사람 갑니까? 돈 많은 사람도 돈만 근데 그러면 조용하고 안정이 취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1인실 가야지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인실 터치를 갑니까? 요즘은 이게 뭐 이게- 돈 많아서 간다기보다는 병실이 병실이 없어서 아, 물론 뭐 땡빛을 내고 들어가는 경우도 이게 많죠.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료란 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생명을 유료화 시켜야 건데 굉장히 천민적인 이런 나라에서는 돈으로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1인실 터치를 가고 돈 없으면 6인실 우리나라 가면 원래 안정 취해야 그렇게 되고 있죠. 조용히 있어야 되는 사람은 1인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료보험이나 그러니까 의료 평등이 정확하게 되려면 그 환자의 상태에 필요한 병실 또한 그렇게 선택돼야 되는 거고 정말 치료의 키워드 질도 그렇게 키워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의료의 질도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은 그럼 의료의 질을 선택하면 돈 많은 놈들은 의료 질 좋은 거 하고 돈 없으면 나쁜 의료질 해도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치과 치료할 때 아말감하고 한 그 10만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 2배 차이는데 2배. 사람의 상태나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아말감 뭐 이런 것도 상처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거 하고 돈 없는 사람한테 나쁜 거 이런 게 정상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평등한 사회 가야죠. 어쨌든 그럼 이런 것도 이것은 가야 이 되는 제도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자,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사회 정의를 어쨌든 그러면 포괄수까지 사회 정의랑 청구하는 까지 뭐 보험 재정을 건전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되는 네. 것이고 정부의 입장이나 시민사회 입장이 이 지점에 동의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저 개인 주치의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게 뭐 꼭 연결되는 건 없는데 그런데 포괄수까지 도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제대로 지켜져야 돼요. 왜냐하면 1차 의료기관은 보통 한 질환에서 14일 이상을 못하게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의료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정확하게는. 어쨌든 1차 질환이 발생하면 동네 의원한테 가야 돼요. 이거 경험 있잖아요. 자녀 키우니까 단골 병원 있잖아요. 항상 가는 그 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 알아 우리 애를. 우리 애는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는 어쨌든 알아요. 그게 엄마가 제일 그게 정확하게 그게 알지. 년째 가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 얘는 이래 하니까 이걸 거야.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나 진료가 좀 나을 수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 다른 그 높은 데 가는 것. 그래서 간단한 치료 이런 거 다 1차에서 하고 1차에서 안 되면 2차 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대학병원 있는 데는 되지만 또 동네 의원은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잉 진료 이런 거는 되게 큰 병원에서 기계 돌릴 때서 발생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뭐 포괄수도 연관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1차, 2차, 3차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뭐 주치제도 이런 거는 뭐 의료보험이나 국가 의료제도 개혁을 통해서 가야 되겠지만 실제로 동네 의원들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하면 뭐 그렇죠. 뭐 제도적은 아니지만 현실 속에서는 주치 비슷한 개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주치는 예방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주치라는 건 자주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뭐 괜찮나 안 믿나.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씩 가는 거고. 우리가 가는 게 근데 그분이 오는 거죠. 영국이나 이런 데는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치의잖아.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예방을 하게 되면 훨씬 의료 재정이 건전하대죠. 왜냐하면 큰 병 안 생기니까. 생기니까. 우리 치과를 생각해 보세요. 양치질 잘하고 스케일링 잘해주고 이런 거 잘하면 큰 돈 안 들잖아. 우리 안 뽑고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에는 예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그런 예방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는 이런 건 없는 거죠. 그건 의료보험 체계나 우리나라 국가 의료 시스템의 개혁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뭐 일단은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이 쭉 이제 설명이 됐는데 정부도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의사들은 이제 대개 의사들은 부분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뭐 안성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이나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나 그 당사자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실제로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에 어떤 보조를 좀 맞춰나가는 것 예, 이런 것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자고 하는 방송인데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 갖다 쓰네.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의료 생명 짧게 이야기해 부분은 시간 따라요. 포괄수급자 그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을 통해서 아까 말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있는데 네. 그 1차 의료 동네 의원도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로 상호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죠. 같은 조합이니까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전 더 친밀감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진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그건 좀 조합 운동에 가까운 건데, 진짜 국가 의료 체제 내에서의 그건 아까 말했던 부족한 부분들, 아까 말한 주치 이런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 유사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조합들, 뭐 의료 생활 좀 이런 다양한 생활들이 활성화되면 사회적 경제 토대가 뭐 활성화되는 거니까 좀 더 다양한 경제 민주화든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포괄수까지 하고 연관성이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어디에 뭐 해내라, 뭐 내놔라 이러기보다는 우리 시민들도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는. 아니 뭐 그런 사고는 좀 다른 사고인데 그렇죠. 요구를 해야죠. 당연히 내 나라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주권도 당연히 내 나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생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내가 당연히 해내라, 내 나라라고 해야죠. 어쨌든 그건 이제 이게 뭐 아주 중요한 의사들도 문제예요. 주권자니까요. 의사들도 주권자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해가 부닥치는 부분에서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 그런 건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렇죠. 어, 정부는 재정을 아니 정부의 입장에는 당연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차장님이 기득권 현 얘기 나오면 굉장히 좀 예민해지시는 것 이건 같은데. 정말 그 의사들이 기득권 문제이기 때문에. 자, 아니, 이만 뭐 뭐 그렇게 정리하죠. 그러면 또 두 번째 진짜 자, 정리합시다. 은담 선생님께서 흥분하셨습니다. 이게 예민할 땐 과자 좀 드려야 되는데 다른 과자. 다른 걸 먹어야 돼. 내가 제일 자, 두 번째 질문도 아까 뭐 편집 국장님께서 끊는데 끊는데 다 하실 필요 없고. 아니 그 정리를 해야지. 그냥 인사하고. 네. 자, 이 이건 좀 뭐 방송이 뭐 늘 어수선하지만 오늘 특히 좀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 정리 잘 됐어. 하지만 내용은 참 굉장히 좀 많이 듣고 좀 알려서 이 제도의 취지나 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 근데 설명이 제대로 됐나?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네. 아니 내가 듣고 있는 나로서 잘 됐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를 딱 정확히 딱. 어차피 굉장히 잘 거야. 되고요. 뭐 그래요. 아마 잘 보시는 찾아보세요. 시청자들께서도 굉장히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고 또 오랜만에 우리 권 차장님이 흥분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이 질문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정당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뭐 그거보다 다른 대안 이렇게 자꾸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안도 정부가 사실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세금 내고 다 하는 거기 자, 때문에. 알겠습니다. 길어집니다. 우리는 요구를 해야 돼. 무조건 요구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선생님 직발 끌어주세요. 자, 이거 다 편집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세상에 수고했습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냉정한 척 하면서 또 아니 그게 아니야. 정의,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정의